안녕하세요. 어쩌다 아정부입니다. 자, 카메라를 좀 켰는데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제 한 며칠 안으로 꽃잎이 다 떨어지고 꽃이 다 이제 사라질 거예요. 이제 아마 이게 시방이죠. 네, 시방에 이제 착상이 돼서 열매가 이제 곧 이제 부풀어 올라가지고 열매가 이제 보여질 거고요. 열매 크는 게 이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이제 갈수록 꽃잎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꽃잎을 더 이제 많이 보기는 어렵고요. 벌써부터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가수원을 한번 쭉 돌아다니면서 요 꽃잎이 좀 붙어 있을 때 좀 보려고 촬영을 기록을 좀 남겨놓으려고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음악이 깔리면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라도 이제 무슨 어떤 내용을 또 전달할 만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게 조금 이제 카메라가 좋으면 더 좋은 화질로 보여드릴 텐데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좀 다니면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편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편집을 해서 조금 더 괜찮은 영상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제 꽃잎이 많이 떨어진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잎사귀가 벌써 막 나오기 시작해서 그렇게 굉장히 풍성한 그런 느낌은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쉬운 게 이제 비가 안 왔었으면 조금 더 꽃이 오랫동안 펴 있었을 텐데, 이제 비가 오고 나서, 그리고 또 오늘 또 방제를 또 해줬거든요. 3차 방제를 해주고 나니까 SS기가 아무래도 바람을 불어서 이제 약을 방제하다 보니까 꽃잎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분홍색 꽃밥이 보이는 것들이 있네요. 일할 때는 이런 영상을 좀 남기기가 어려워요. 사실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잎사귀가 많아지고 나면 또 다른 느낌의 과수원을 이제 구경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는 이쪽에서 촬영해주면 조금 더 괜찮은 영상이 좀 나오겠네요. 잎사귀가 참 그 꽃잎이 많으면 더 이쁠 텐데 좀 아쉽습니다. 확실히 이제 5년차 결과지 이상, 5년차 이상의 결과지들이 수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모양이 나와요. 모양이 조금 이렇게 결과지답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꽃잎이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이 나무에 있던 꽃잎인데 다 떨어졌죠. 바람이 지금 조금 오후에 불기 시작합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생각이 났네요. 자, 저는 뭐 구경하시면서 나무 형태나 이게 지금 주로 뭘 보시냐면 나무 형태, 결과지 형태, 그 다음에 꽃잎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데는 지금 굉장히 없죠.
없습니다. 이런 데는 지금 이제 여기 조금씩 순이 나오는데 이런 거 지금 하나, 원래 여기서 꽃이 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하나 나왔어요. 네. 이런 건 상태가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이건 지금 떨어졌고요. 이런 것들도 아마 지금 다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결과지로서 조금 이제 효과가, 저기 쓰임새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예비지 해가지고 받거나 아니면 여기서 받아가지고 결과지 받은 걸로 요거 벌어먹고, 요거 나면은 여기다가 다시 벌어먹고, 요거 예비지하고 요 자리가 더 좋다 그러면 요 자리에서 다시 받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요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약간 보실 때 이렇게 그냥 쭉 보시는 것도 좋은데 뭐 꽃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지금 많이 달려있진 않아서 또, 그런데 이제 결과지 형태, 결과지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단위를 짓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이제 배 과수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번 유지에 대한 부분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뭐냐, 오늘 제가 이제 방제를 하면서도 느꼈습니다. 방제를 하면서 방제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방제하는 데 있어서. 지금 특히 흑성병에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지난 이틀간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한 몇십 미리 이상 온 것 같은데 더 많이 온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흑성병 약은 그 전에 이제 약을 뿌려요. 흑성병 그러니까 비 오기 전에 먼저 약을 살포를 하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비 오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살포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비가 이틀 연속으로 거의 한 3일째 비스무리하게 왔어요, 비가. 그러다 보니까 약제 효과가 이제 떨어진다고 보고, 또 이제 비가 오고 나서 날씨가 굉장히 좋으면 좋은데 지금 막 하늘에 구름이 잔뜩 껴 있습니다. 이렇게 햇빛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습해요. 습하고 온도가 그렇게 많이 낮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또 이제 흑성병 관련된 약을 또 이제 살포를 해줬어요. 근데 또 내일 모레 한 3일, 3, 4일 정도 있다가 또 비가 예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또 약을 한번 또 살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시간이 굉장히 약을 방제, 흑성병 관련된 방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오늘 또 추가로 깍지벌레나 진딧물 관련된 약도 같이 했습니다. 이제 그런 시기니까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저희 밭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희 밭은 보시면 제가 호미를 파종을 해놔서 이렇게 SS기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바닥이 물기가 살짝 머금고 있지만 질퍽질퍽하지는 않습니다. 이 풀이 있는 자리에는요. 그만큼 풀이 물을 빨아 당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마 기간에는 풀을 무조건 키워야 됩니다. 장마 기간에. 안 그러면 여기 있는 토양이 다 유실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뭐 작업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이 땅 자체가 너무 물을 많이 머금고 있고, 예를 들면 방제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방제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그냥 일반 바퀴를 가지고 있는, 바퀴로 되어 있는 SS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더욱 힘듭니다. 지금 여기도 대부분이 다 바퀴예요. 저희만 궤도고요. 그리고 오늘 방제한 곳은 저희 집하고 저기 맞은편에 있는 저 집만 했습니다. 네, 저 집은 지금 풀이 있어요, 바닥에. 네, 그러니까 저긴 경운을 좀 빨리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풀이 좀 자라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방제가 가능한 거죠. 바퀴여도. 여기 바퀴로 하시거든요, 여기는. SS기에 바퀴가 달린 게 있고, 이제 그 궤도가 달린 게 있는데, 차이는 있습니다. 바퀴가 달린 게 있는 거는 이제, 바퀴의 경우는 굉장히 기동성이 좋고, 움직임이 좋고, 예. 그리고 이제 외부에 다니기가 좋죠. 근데 이제 그 궤도의 경우는 차에다 실어서 운반을 해야 돼요. 우리 포크레인도 보면은 궤도로 되어 있는 포크레인 있죠? 걔는 차에다 실어서 운반하잖아요. 똑같습니다. SS기도. 저희는 어차피 여기만 가원이 있기 때문에 어디 나갈 일이 없고, 처음에 이제 저희도 이제 바퀴를 사용하다가, 그때는 제가 없었을 때예요. 풀이 이렇게 풀을 키우면서 재배하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바퀴로 하니까 자꾸 빠졌답니다. 바퀴가. 그래서 궤도로 바꾸신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는 지금 바퀴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제가 풀을 이게 키워놨기 때문에 풀을 재배하면서 초생 재배 형태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질지 않아요. 여기도 보시면 지금 벌써 다 말랐습니다. 여기 자국은 있죠. 바퀴 자국은 저희 궤도 바퀴 자국은 있지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른 가원들 특히 그 경운을 늦게 한 가원들 거의 2월쯤에 경운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2월쯤에. 그러면 지금 그 땅이 되게 보슬보슬하고 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는 바퀴가 들어가면 매번 빠져버립니다. 혼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바퀴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경운을 만약에 하셔야 된다고 하면 한 1월 달쯤이나 늦어도 12월 달이나 1월 달쯤 해주시면 어떨까. 물론 이제 경운을 2월 달에 하시는 걸 제가 이유를 알아요. 그 마음도 알고. 보통 2월 달쯤 퇴비를 주세요. 네? 2월 달쯤 퇴비를 주시고, 이제 왜냐면은 그 인공수분하기 전에 퇴비 먹으라고 퇴비를 주신단 말이에요, 2월 달쯤에.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퇴비를 못 먹거든요.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그 퇴비는 언제 먹냐면 제가 알기로 한 6월 달쯤에 먹어요. 도장지가 막 자랄 때. 도장지 키우기용이죠, 그 퇴비는. 실제 이 결실을 하는 데 있어서 퇴비나 비료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전양분으로 크기 때문에요. 예. 지금 뿌리가 움직이긴 하지만 광합성을 할 수 없어요. 잎사귀가 없기 때문에. 뿌리는 영양분을 먹긴 하지만 물이나 이런 것도 수하긴 하지만 지금 배를 키우는 건 저전양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아미노산 무슨 뭐 미네랄 뭐 온갖 뭐 무슨 어떤 영양소 영양분 이런 것들을 막 연면 살포해야 되고 막 이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뭐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도움이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도움이 되겠지만 그 하는 거에 비해서 얼마나 그게 효과가 있느냐는 솔직히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영양제를 판매하는 그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 뿐이지 실제 내가 느끼는 건 어느 정도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예.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조금 경운을 조금 일찍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요번에도 또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아버지께서는 또 이제 제가 이제 짐칸도 짐차 SS기도 궤도고요. 저희는 약 뿌리는 SS기도 궤도예요. 빠져가지고 지금 한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아버지께서 다른 여기 또 저희 이제 그 약을 방지하시는데 빠졌다고 와서 좀 빼내달라고 해서 좀 가서 한동안 있다가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조금 이렇게 한 달이나 한 두 달 제가 봤을 때 12월 달에 하면 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르죠. 여기 나주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늦어도 1월 달쯤엔 1월 달쯤에는 해주시면 12월 달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2월 달은 아니라는 거죠. 2월 달은 풀이 없어요. 그리고 땅이 막 비만 오면 푹 들어가요. 근데 이게 또 비가 안 오면 상관이 없는데 비가 오면 더 하거든요. 비가 안 와도 너무 그 흙이 그 어떤 이렇게 좀 약간 그 딱딱해지기, 좀 이렇게 지반이 좀 형성되기 전까지는 사람이 들어가도 발이 푹푹 빠져요. 한 두 달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방제를 해야 될 시기에 지금 방제를 못 하시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지금 이쪽에 지금 다 방제 못 하고 있어요. 그 방제를 어거지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퀴 빠지면 빼내야 되고, 빼서 다시 또 방제하고 또 빼고 방제하고 이제 이거를 지금 하셔야 되는데, 와, 속으로는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여기 하시는 걸 보면 힘들게 지금 굉장히 힘들게 농사를 지으시는 거잖아요. 조금 빨리 경운 해놓고 하면 좀 풀이 좀 자라주면, 그리고 땅이 좀 약간 딱딱해지면, 그리고 풀이 자라면 딱딱해지지가 않아요. 지금 저희 땅이 되게 푹신푹신해요.
많이 푹신푹신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 많이 푹신푹신해졌습니다. 호미를 키워서 그럴 수도 있고 더 저희는 쭉 보시면 계속 이렇게 풀을 재배하고 또 제가 예초 작업을 하고 또 다시 풀을 또 키우고 이제 이런 형태로 가는데 괜찮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물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몰라요. 저는 사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아, 그때 퇴비를 주시고 하니까 퇴비 주면서 이제 갈아가지고 퇴비가 잘 들어갈 수 있게 해주려고 하시는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시기를 조금 땡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퇴비는 어차피 위에다 깔아주면 비 오면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이렇게 그 로타리를 쳐가지고 안으로 안 넣어줘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로타리 미리 쳐놓고 그 퇴비를 좀 늦게 주시면 되죠. 이렇게 쭉쭉 흩뿌리기로 해서 뿌려 놓으시면 되니까. 아니면 그냥 미리 뿌려 놓고 좀 미리 주셔도 되고요. 예. 그런 조금 생각이 올해 또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또 제가 또 이제 이렇게 또 빠지면 또 이제 건져 드리고만 이제 하거든요. 근데 제가 궤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빠지지를 않아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저희는 풀을 키워서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풀을 키워서 이렇게 재배하기 때문에 질퍽질퍽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제 풀이 없는데 SS기가 너무 막 이렇게 막 돌고 하는 그 부분에는 풀이 없어요. 풀 자랄 틈을 안 주기 때문에 풀 자랄 것 같으면 SS기가 가서 밟아버리고 돌아버리고 하니까 짓이겨버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풀이 좀 안 자라는 그런 구간도 있는데, 이게 보통의 이런 다니는 길 쪽은 다 풀이 자라 있고 하기 때문에 풀은 빠질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예초를 이용해서 다 이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별다른 이야기가 없더라도 그냥 가겠습니다. 여기는 디얼 우측부터 왔네요. 어떻게 보면 만개죠, 만개 지금. 근데 관계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못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가지가 아주 잘 자라준 것은 모양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2열 우측, 그리고 여기는 F열 좌측입니다. 여기가 F열 좌측이고요. 하우스 파이프가 있어서 사실 좀 걸리적거리죠. 조금 이제 더 멋있게 보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하우스 파이프가 저희 이제 나무를 지탱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요인이 잘 된 것도 있는데 그렇게 못한 것도 있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인 위치가 조금씩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 다니면서 그런 것도 좀 잡아줘야 됩니다. 다시 배거지를 조금 더 만드는데 주력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아직 조금 부족해서 조금 더 올해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2열 우측이에요. 저기 많이 났네. 주영구지도 금방 이제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되면 5일 됐으니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되면 벌써 이제 시방이 많이 부풀어 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과를 또 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한 제가 15일 정도 되면 적과를 하는데 충분한지 지금 날짜로는 한 17일쯤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3일 만에 이제 첫 적과를 시작했거든요. 열매가 조금 많이 부풀어 오르고 또 이제 적과를 하는 방법이 약간 다른 또 똑같을 수도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또 이렇게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으로 이제 1차, 2차 싹 쓸어버리고 이제 3차 때 실제 이 적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1, 2차는 사실 저희도 이제 인부를 통해서 가능해요. 인부를 통해서인데 1000평이라서 인부까지는 저희가 아직 등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F열 우측, 여기는 G열, F열 좌측, F열 우측, G열 좌측입니다. 여기는 G열 좌측이고요. 네, 내일부터 고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일 고접할 것들 좀 더 준비를 좀 해놓으려고 합니다. 잘라가지고 토신 페스트 발라놓고 일단 신고부터 할 거예요. 신고가 우선이기 때문에 신고 먼저 싹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추락이랑 신화는 이후에 이제 그 깎기접하고 같이 진행이 돼야 돼서 비용구지 쪽에 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햇빛이 잠깐씩 고개를 내미네요. 온도가 좀 올라가야 합니다. 습도가 너무 높으면 고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위쪽보다는 저 아래쪽이 더 결과지가 잘 잡힌 것 같아요. 위쪽 결과지보다는 아래쪽이 좀 더 이제 잘 잡힌 결과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래로 좀 더 내려가겠습니다. 아직도 단풍 냄새가 많이 나네요. 다른 지역은 인공수분이 어떻게 오늘 마무리가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모든 농가가 풍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말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위쪽 지방도 출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달입니다. 연입니다, 연. 왜냐면 추석이 거의 9월 30일, 9월 말일쯤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배를 키워낸다면 추석 때 배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 이제 제가 날짜 계산을 안 해봤는데 한번 날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65일이 언제인지 165일이 언제인지 계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65일이 160일에서 65일 정도가 제 스키를 마칠 수 있는 날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실 스키 일자보다는 저희 그 시간이 아니라 온도, 적산 온도를 좀 더 저는 중시하고 있습니다. 또 온도를 채워야 이제 여기가 엉망이죠. 여기가 엉망입니다. 온도를 채워야 이제 과일이 있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오기 때문에요. 한번 잠깐 내려가 볼게요. 그냥 툭툭 들어가 있죠. 물도 고여 있고. 오늘 인공수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인공수분 안 하시는 모양이네. 저희랑 틀리죠. 여기는 지금 이제 꽃이 더 많이 보이고요. 이쪽은 저희는 꽃이 많이 떨어졌고요. 꽃이 많이 보이고 꽃이 많이 떨어졌어요. 저희가 더 빨리 만개가 빨리 왔어요. 만개 자체가 K열이고요. 이쪽은 이제 오늘 4일차 4일째입니다. 인공수분한 지 4일째 됐는데 여기 아래쪽은 하루 늦게 저희가 인공수분을 했기 때문에 시방 있는 부분 들어오기 시작하죠. 보세요. 꽃잎이 다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요것도 이제 살살살 건들면 다 떨어집니다. 조금씩 한두 개씩 이렇게 떨어지게 있어요. 여기 이제 4일째 됐는데, 4일째 돼도 벌써 이렇게 실방 부분이 9% 오르기 시작합니다. 9%. 살짝 9% 올랐습니다. 살짝. 요거는 지금 아직 꽃 안 폈죠. 요거는 살짝 지금 아직 조그만데, 얘들은 벌써 살짝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약간 틀립니다. 차이가 있어요. 수모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잘 받아가지고 얼른 좀 더 많이 저거를 받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작년에 조금 늑장을 좀 부리는 바람에 올라온다. 여기 올라오네요. 안 올라오는 줄 알았더니 여기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가 올라오네요. 아이고, 여기쯤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쯤에 올라와줘야 되는데 조금 더 기다리면 이제 그 시간 고프는 게 좀 보일 거예요. 아직은 무의미 의미가 거의 없어. 지금은요. 아직 조금 더 한 일주일 정도 되면 확실하게 보일 겁니다. 일주일이면 한 이틀 정도 좀 남았네요. 지금 시기에 일단은 열매가 자라는 이제 수정이 돼서 열매가 자라는 지금 시기 잎사귀가 없죠. 원래 이제 잎사귀가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영양분을 탄수화물로 바꿔갖고 이렇게 나무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 이제 수분하고서부터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는 저장 양분을 통해서 이제 배가 자랍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저장 양분이 얼마나 많이 있냐에 따라서 이 배가 얼마나 빨리 자라고 또 얼마나 생장을 잘하는지 수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참고로 작년에 추석 때 100% 다 추월을 했습니다. 1다이트 89% 나갔고요. 제가 총 18,500장 정도 씌웠는데 한 3,000장 정도 떼고요. 실제 이제 나간 건 한 15,000장 정도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1다이트기 89% 정도 나왔고요. 추석 때만 배가 나왔고요. 구정 때는 배가 나갈 게 없어서 못 나갔습니다. 올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올해는 배를 몇 개를 다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나무를 보고 그 나무에 맞게 배를 잘 결실을 덕과를 잘 해서 추석 때 달아놓은 배를 모두 다 키울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한 2만 장 정도는 지금 제가 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실제 지금 영구주는 한 100% 정도 되니까 2만 장 정도 달려면 배를 나무 하나당 200개 정도는 걸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비영구주가 있으니까 200개 못 다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아직 제가 이제 결과지를 이제 잘 받은 것도 있지만 잘 못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배가 그 나무가 지금 만들어지기 한 50%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한 80%에서 90% 정도 만들어지게 되면 한 4만 장 정도 키우려고 지금 생각 중이고요. 그건 이제 그때도 나무 수영을 봐가면서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4만장 정도 씌우면 제가 말씀드린 4만장은 추석 100% 출하용으로 생각했을 때 4만장입니다. 네. 1000평에. 사실 1000평이 좀 안 돼요. 안 되는데 면적상으로 1000평으로 되어 있고, 나무는 한 그 정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배를 많이 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걸어서 걸은 만큼 걸린 만큼을 다 추석 때 출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추석 전에 다 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또 내년 농사를 또 위해서 저장 양분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쭉 올라오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이제 웬만큼 다 촬영을 했습니다. 괜찮은 그림들 편집해가지고 음악 깔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20.5도 5.1도였네요 최고 온도 20.5도 최저 온도 5.1도. 지난 이틀간입니다. 이틀간. 작년에는 온도를 다 작성을 해놨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작성하지 않고 그냥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문제 있으면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인공수분하고 5일차 과수원 꽃 상태랑 쭉 보여드렸습니다. 열매가 지금 약간 부푼 것 같다. 네. 이제 하루가 다르게 엄청 빨리 부풀 겁니다. 네, 내일도 나와서 제가 또 촬영을 통해서 좀 쇼츠라든지 아니면 영상 좀 짧게 제작해 가지고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꽃이 다 떨어졌네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이제 또 좀 있으면 금방 또 적어야 되고요. 또 조금 지나면 바로 또 이제 기베릴린 처리해야 되고, 또 바로 또 조금 지나면 또 이제 봉지를 또 씌워야 됩니다. 원래 봉지를 인부를 조금 쓰려고 생각 중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한번 첫날 한번 해보고 안돼 인부를 쓰려면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원체 좀 빨리 싸는 편이어서 다른 농가보다 아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23.6도, 5.6도 온도는 인공수분하고 그 다음에 이틀 동안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잘 있었기 때문에 인공수분은 뭐 아주 만족스럽게 완료가 됐을 것 같고요. 이제 가격도 영하로만 안 떨어지면 특별하게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찌다 아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